자, 보겠습니다. 그 25년 6월 모의고사에서 해설 빠졌었던 몇 가지 문제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 2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얘만 조금 뭔가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2x가 2보다 크고 양변 2로 나누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절대값 ax-1, 2, 2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절대값 있는 걸 굳이 a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안 나누죠. 그냥 한 큐에 마이너스 21보다 ax-1이 크고 2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1을 갖다 더하면 a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2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값의 범위니까 양변을 뭐로 나눠가지고 a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모든 정수 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수 a라고 했으니까 a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생각해보자. 만약에 a가 0이야. 그러면은 저 제일 위쪽에 있는 저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자연수의 개수가 딱 2개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a는 양의 정수이건 음의 정수이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케이스 1, a가 어떻게 되는 경우? 0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양변을 3개를 a로 갖다 나눴을 때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분의 22보다 작은 게 되겠죠? 이것과 문제에서 얘기하는 x가 1보다 크다 하고 공통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뭐가? 자연수가 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랑 3은 들어가고 4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떨어뜨려서 표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a분의 22는 양수, 왼쪽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a분의 20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분의 22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요 사이로 이렇게 뿅 들어가야 되겠네. 4랑 겹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그래서 그 a분의 22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a분의 22가 3이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a분의 22는 4가 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0보다 큰 양수인, 양의 정수인 a인 거잖아.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a를 갖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명확한 범위를 구하려면.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 그냥 그걸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딱 보니까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들어갑니까? 6. a분의 22가 3보다 커야 돼. 7. 네. 그래서 6도 들어갈 수 있고 7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론을 내리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는 두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것까지 접목해서 계산을 해보면 a분의 22,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a분의 마이너스 20. 생긴 게 이상하지만 a분의 마이너스 20이지만 사실은 쟤는 뭐다? 양수고 그 다음에 a분의 22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음수인 것이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마찬가지로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a분의 마이너스 20이 요 사이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3 a분의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4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a분의 마이너스 20이 3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4가 되는 건 상관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들을 갖다가 모두 더해서 답을 내주면 될 거다. 가능한 건 6과 7,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뒤쪽으로 가서 몇 번 보실 거냐면요.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범위가 x가 p보다 작다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전투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는 보기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일 때 p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냐면 이게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 방향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사실은 기억 보기에서 혹은 예를 들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기억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어떤 조건을 하나 준 거지.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b 마이너스 1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다 가능한 녀석들이야. 맞습니까? 첫 번째 거 조금 귀찮아가지고 고쳐볼게요. 양면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뒤에가 마이너스 b니까 1하고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갖다 곱한 게 0보다 커서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b에서 만납니다. 근데 왼쪽이 마이너스 1인지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b-1x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b-1 곱하기 x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 1 갖다 붙여주고 마이너스 1을 어디다 갖다가 놓을까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놓으면은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부등식 자체가 해를 갖냐 안 갖냐의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번에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판별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B제곱 플러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전개시키면 B제곱 더하기 4B 마이너스 4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가 되게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 만약에 B-1이 0보다 크다면 B-1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B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B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있는 저 판별식 D가 0보다 커져 버리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 얘가 아래로 블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딘가 0보다 작은 녀석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저 빨간색 부등식도 마이너스 1과 b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는데 이게 어디보다 크고 어디보다 작다의 범위인 거잖아.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겹쳤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x가 p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b가 1보다 큰 거는 불가능한 케이스. 오케이? 빨간색이 저 범위가 맞아요? 아, 미안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b가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큰 거니까 여기하고 요 부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 범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공통 범위가 x가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b-1이 만약에 0이면 다시 말해 b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 되어버려가지고 얘는 더 이상 2차 부등식이 아니라 1차 부등식인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b가 1이라면은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x-1이 0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가 1보다 작은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b가 1이면 위에 만나는 이 지점이 왼쪽 게 -1이고 오른쪽이 1인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1보다 작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x가 -1보다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요거 b가 1인 거 오케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을 가진 게 뭐냐면은 이게 둘 다 2차 부등식일 때는 안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범위가 있을 거냐면 이제 b-1이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b-1이 0보다 작은 건 이제 b가 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고 b가 1보다 작을 때 어쨌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위쪽에서 그림들을 판단을 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x가 p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라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b가 1이어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x가 -1보다 작은 것이고 그게 x가 p보다 작다 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p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한 방정식보다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신에서는 근데 그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 형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b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b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b가 반드시 0보다 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게 둘 다 그냥 2차 부등식이라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 같은 x가 p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x가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니은 보기로 넘어갔을 때는 다시 케이스 나누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첫 번째 있는 부등식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일 때 a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더하기 b 두 번째 붙어있는 부등식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말하는 거죠. 걔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실 거고 a가 0이면 생각보다 심플해집니다. 첫 번째 부등식이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b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x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a가 0인 경우에도 다시 또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을 풀 때 bx가 -b-1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가 다시 한번 b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있을지 반대로 뒤집어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b가 만약에 양수면 x가 b분의 -b-1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가 0이면 제로 곱하기 x가 -1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 b가 0보다 작으면 x가 b분의 -b-1보다 크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을 다 갖다가 풀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x로 묶여가지고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에서 한번 만나고 b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p보다 작은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하나도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a가 0이면 안 된다. 그럼 누가 0이 된다? a 더하기 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면 그 얘기는 b가 다시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갖다 집어넣어서 주어진 부등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건 a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거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니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위쪽에 이걸 만족하는 적당한 종류의 해가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러한 해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얘도 ax제곱,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a인 상태니까 또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녀석 a가 0일 때 그러면 좀 심플해지잖아. 근데 a에다 0 집어넣어봐. 1이 0보다 작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 해가 없는 거니까 얘하고 공통범위도 없는 거니까 불가능한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1을 넘기고 그 다음에 a로 나누시면 x제곱이 a분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ax제곱 더하기 1이 a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큰 거고, 반대쪽으로 넘기면 a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a로 나누면 x제곱이 a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누가 해가 나오는 걸까? 위에 초록색으로 하는 요 녀석일까요?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하는 요 녀석일까요? 파란색이죠. 왜냐면 초록색은 a분의 마이너스 1이 음수기 때문에 x제곱이 음수보다 작다는 해가 없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a가 0인 거하고 같은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x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요걸 이제 2차 부등식처럼 풀어서 정리하자면 x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루트 a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는 형태가 정리가 되려면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가 음수가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a고, 그러니까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b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디귿에서 보면은 뜬금없이 a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미 얘가 어떤 그 범위를 만족하는 그 해의 범위를 x가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a하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여기는 요 마이너스 a가 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a는 음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양수고 안쪽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a분의 1도 양수니까 제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제곱하면 여기는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 a 갖다 곱해도 a 양수니까 상관없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결론이 만들어질 거냐면 a가 음수니까 미안합니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네, 그러면 위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다.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부등식의 이야기가 조금은 복잡하게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k와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x 더하기 x가 k다. 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fx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f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지. 그 다음에 f베타가 베타니까 분명히 f라고 하는 함수는 베타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어딘가에 베타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데 그 fx가 무조건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베타 콤마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fx가 항상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꼭 최소값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맥락상 봤을 때 반드시 최소가 그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fx 더하기 x가 k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니까 근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f알파 더하기 알파는 k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베타 더하기 베타도 뭐가 될 거냐면 k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f베타가 뭐냐면 베타죠. 그래서 바꿔치기 해주면은 f베타 대신에 베타 집어넣으면 k가 뭐가 될 거냐면 2베타가 되겠죠. 근데 베타가 자연수잖아. 그리고 k는 2에다가 베타를 갖다 곱한 거니까 k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k가 2베타니까 k 값이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2분의 k로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라 f베타가 베타라고 하는 것은 f에다가 2분의 k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2분의 k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베타 콤마 베타였는데 얘도 2분의 k 콤마 2분의 k라고 하는 어떤 점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정보들을 활용을 하여 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k, 2분의 k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fx는 2분의 1 곱하기 x-2분의 k 제곱 더하기 2분의 k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뭐라고 했어요? 그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fx 더하기 x가 k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y는 fx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는 건데 지금 이 파란색 함수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갖다 그리는데 걔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하는 점을 지나게 그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x가 알파인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준 거는 아닌데 제로 알파 베타의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알파가 0보다 큰 이유는 자연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베타가 얼마로 우리가 지금 표기가 된 거냐면 2분의 k라고 표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2분의 k 마이너스 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는 자연수입니다. 왜 알파를 2분의 k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냐면요. 알파도 자연수니까요. 2분의 k도 베타 자연수니까요.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갖다 뺀 것만큼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알파를 2분의 k 마이너스 p라고 하자. 그랬을 때 지금 그
f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으면, 다시 말해 f에다가 2분의 k-p를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 것에다가.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k-p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p, 그리고 다시 얼마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k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분의 k 더하기 p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의 알파는 f의 2분의 k-p는 2분의 k 더하기 p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p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면, 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k를 갖다 빼면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p 제곱에다가 2분의 k를 더하는 거고,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함수값 2분의 k 더하기 p랑 같으니까 2분의 1 k는 어차피 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p제곱이랑 p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p제곱 마이너스 2p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p 곱하기 p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결론 p가 0 또는 p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근데 p는 위에서 얘기해놨네. 무조건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러니까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p가 2니까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2분의 k-2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갖다가 하나씩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요 아래 나와 있는 f0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f알파보다 작거나 같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f0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니까 8분의 k제곱 더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알파는 2분의 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베타는 그냥 2분의 k, 그 다음에 f 알파는 여기 2분의 k 더하기 p인데 p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복잡했는데 여기까지 갖다가 정리해 놓고 나면 k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k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런데 k는 위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짝수인 거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0, 2, 4, 6, 8 맞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 빼야 돼요. 0을 빼야 됩니다. 왜냐면은 2베타가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k는 2, k는 4, k는 6, k는 8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알파도 결국에 k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k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알파가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1 되지.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알파도 자연수니까. 4를 갖다 집어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0이니까요. 그래서 k가 6이면 알파는 1이고 k가 8이면 알파는 2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k가 6일 수도 있고 k가 8일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f6의 값들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k에다가 6과 8을 저기 만들어준 저 fx라고 하는 식에다가 집어넣고 f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6을 집어넣어서 함수값들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2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이거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한나 둘 맞습니까? 근데 한나가 조금 마음에 드네. 저 파란색 형광펜 친 게 보시면은 0 곱하기 x가 a-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3개짜리 부등식인데 따지고 보면 연립부등식인 거고,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개의 부등식 둘 다 모든 실수가 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로 곱하기 x가 a-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저거 1차 부등식 아니죠? 그냥 부등식이죠. 그리고 왼쪽은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a-1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다. 그거나 같다. 그리고 a-1이 0이 돼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도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얘는 이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뭘 갖거나? 중근 갖거나. 그래서 이거 이꼴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a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더하면 얼마? 2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26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뒤로 가셔서 몇 번을 볼 거냐면 29번, 30번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29번입니다. 발굴하면 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도록 하자.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1일 때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근이 결정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인수분 돼 있으니까. 그래서 x-1이 0이거나 그러니까 x가 1이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남았고 나머지 그 두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개를 합쳐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데 알파, 베타, 감마가 합쳐져가지고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쟤는 아마 그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1이 되려면 플러스 9i이거나 마이너스 9i이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2알파, 2베타는 패턴이 비슷한데 뒤쪽에 이제 마이너스 감마니까 만약에 첫 번째로 감마가 1인 경우 오케이? 감마가 1인 경우 그러면은 지금 감마가 1이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81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이 뒤쪽에 붙어 있는 저 방정식의 두 근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조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a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잖아.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9i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냐면 a, b가 뭐니까?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감마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알파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알파가 1이야. 그러면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제로의 근이 베타하고 감마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알파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2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2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뭔가 허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하고 감마 자체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베타를 지금부터 뭐라고 둘 거냐면 P 플러스 QI라고 두겠습니다. 베타가 P 플러스 QI면 감마는 뭐가 돼? P 마이너스 QI가 되겠죠. 왜냐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니까 켈레근 성질. 그래서 지금 여기다 다시 갖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2베타가 이제 2p 더하기 2qi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qi 그 다음에 혼자 상수 2 해서 제곱한 게 마이너스 81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실수 부분끼리 묶어주면 지금 p 더하기 2 더하기 3q 곱하기 허수단위 i를 제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8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결론 실수 부분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p 더하기 2는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9i 제곱해야 된다고. 물론 마이너스 9i나 플러스 9i 둘 다 되는 거니까 q는 3 아니면 q는 마이너스 3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라면 예를 들어 베타는 p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i 그 다음에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베타가 1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30번. 이거 사실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조금 보셨을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저에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2x-fx 그 다음에 2x-gx 갖다 곱한 게 0입니다. 그래서 얘는 fx가 2x랑 같다. 또는 gx가 2x랑 같다. 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몇 번만 만나야 된다?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k제곱 어쩌고 저쩌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2k-fx 그 다음에 2k-gx 갖다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얘는 fx가 y는 2k랑 같다. 또는 y는 gx가 y는 2k랑 같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이렇게 3가지가 있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fx하고 gx가 k가 아니라 2k랑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1 또는 g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다? 3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어도 하나 만족해야 되는 거는 fx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g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형태의 함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 있는 함수가 y는 fx예요. 아래에 있는 함수가 y는 gx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어디서 만나냐면 이 y는 2x라고 하는 직선하고 이렇게 접합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y는 2x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이어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죠. 이게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갖다 이어줬을 때 k가 0일 때 y는 2k지만 다시 y는 0. 그 다음 마지막 1일 때 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y는 2가 되겠죠. 이렇게가 y는 2하고 접할 때. 맞습니까? 요 그림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녀석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가 y는 0인데 y는 2x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원점 0,0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f도 ax제곱 더하기 bx, g도 cx제곱 더하기 dx 이렇게 둘 다 상수가 없는 2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ax제곱 더하기 bx가 있는데 지금 ax제곱 더하기 bx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최소값이 꼭지점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gx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도 g도 둘 다 누구하고 접한다? 2x하고 접한다.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2x 이퀄 제로에서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x 제곱 더하기 d-2x 이퀄 제로에서도 판별식이 0이다. 근데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상수가 0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게 없잖아. 그래서 b 값이 무조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아래 것도 같은 방식으로 d-2제곱에서 갖다 빼는 거니까 d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요 f라고 하는 함수는 ax 제곱 더하기 2x gx라고 하는 함수도 지금 cx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함수의 최대값이 2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시면 a값 c값 구할 수 있겠죠? 그거 이용해서 f10과 gu 두 개 갖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